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파병포로 소문 유포는 곧 반역, 북한군 강력 통제 나섰다. 러시아 파견풍 노동자 숙소에도 CCTV 설치, 디지털 감시 진화. 반인민적 행위로 낙인 찍힌 우시군 일꾼들 결국 처형됐다. 작년 북한 노동자 수천 명 러시아 건설 현장 불법 파견. 러북한, 쿠르스크의 대공세, 우크라 반격에 수백 명 사상.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파병포로 소문 유포는 곧 반역, 북한군 강력 통제 나섰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힌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내부의 소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과 사회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사회에서 군부대로, 군부대에서 사회로 나가는 우편 검열을 최대로 강화하고 인민군대 안에서 유언비어 조장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데에 대한 인민군 총정치국과 보위국 긴급협동 지시문이 지난 1일 전군 군단, 사령부, 훈련소, 정치부 보위부들에 하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긴급협동 지시문 하달은 지난달 23일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북중 국경 지역의 도 보위국 반탄부서가 국가보위성에 제출한 의견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도 보위국 반탄부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북한군 파병 등에 관한 유언비어가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국가보위성은 당에 이 사안을 보고했고 이달 1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이 군 내부의 군인 파병과 포로 문제에 관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파병됐다는 소식과 포로가 발생했다는 소식의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 군 내부를 강력히 통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파병 및 포로 발생 관련 소문에 대해 적대 세력에 반공하고 갑살책동에 따른 허위 날조라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일말의 행위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과 사회 간 모든 우편 검열을 최대로 강화해 정보 유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문제 발생 시 엄중한 법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미뤄볼 때 북한군은 내부적으로 파병과 포로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사회에서도 파병이나 포로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이번 기회에 후방 가족까지 사상 검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월별 동향을 장악하며 필요한 경우 사상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적 지시를 각 도 보위국에 내렸다며 지시에서는 특히 사상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처벌 조치를 취해도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 파견풍 노동자 숙소에도 CCTV 설치, 디지털 감시 진화. 북한 당국이 올해 초 일부 러시아 파견 노동자 숙소의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탈북이나 이상 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은 러시아 내 조선 노동자들의 탈출 시도나 외부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이같이 알려왔습니다. 그는 이어 작년에는 주로 간부들이 직접 파악하거나 동료 간의 밀고로 단속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제는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GPS 추적 장치를 소유하게 하는 등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 기기 검열, 밀고 동료 등의 방법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호 감시 체계를 넘어 전자통신 체계를 통해 실시간 감시와 단속이 가능한 방법까지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모든 숙소에 CCTV가 설치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건설 작업의 특성상 임시 숙소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모든 곳에 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휴식하는 때에도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감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파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정기적인 데이터 이용 감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 대사관이나 보위부 검열단이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숙소에 급습해 기기 사용 여부를 파악하거나 압수하는 방식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 대상에는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을 몰래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간부들 숙소에까지 CCTV를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동료 간의 상호 감시와 상급 간부의 정기적인 검열이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는 휴대전화나 USB 등을 통해 영화를 돌려보고 있다고 보고 신고 안 하다가 걸리면 강력 처벌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기식 처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중순 모스크바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2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외부인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은 처벌 사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귀국 조치됐고 재교육 강습기관에서 교육받은 이후 강제노동하거나 공개투쟁에 나가서 망신을 받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도 강도 높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체제의 우월성과 미국이나 한국 등 적대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계급 교양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반인민적 행위로 낙인 찍힌 우시군 일꾼들 결국 처형됐다.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의 특대형 범죄 행위와 관련해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에 대해 공개 처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NK 자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러 최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엄중히 지적된 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과 안전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이 지난달 31일 우시군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됐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언급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당 일꾼들과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 등은 아직 조사가 더 진행 중으로 이번 처형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공개 처형이 집행될 정도로 크게 문제시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을 우시군 농장들에서 군량미를 무조건 보장하라는 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에게 부족분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당시 주민들이 순순히 군량미 부족분을 바치지 않자 농업감찰기관이 나서 감찰대를 꾸려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펼쳤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군량미를 내라고 집 수색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집짐승이나 가전제품까지 드러내는 등 알곡이 아닌 개인 세간살이에까지 손을 대 사람들의 원성을 크게 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죽하면 주민들이 키우던 집짐승까지 끌고 가는 감찰원을 향해 일제 때 외놈 순사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라고 욕하며 외정 때보다 더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한탄하기까지 했겠느냐고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안전부의 이런 행태들을 신소하기도 했지만 안전부는 이를 접수하고도 사건화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감찰기관에 귀띔을 해주는 식으로 적절치 못하게 대응해 결국 안전부장도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방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이 비단 우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개인, 어느 일꾼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군량미를 무조건 보장하라는 당정책 관철을 위해 애쓴 일꾼들의 사업 방식을 반인민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처형까지 했는데 과연 앞으로 부족한 군량미를 주민들에게 더는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죽이는 짓 좀 그만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작년 북한 노동자 수천 명 러시아 건설 현장 불법 파견.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의 병력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대거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 각지의 건설 현장에 파견한 노동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는 청년층이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되면서 건설 현장의 인력도 부족해졌는데 북한이 이를 보충한 것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부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기존 북한 노동자도 2019년 12월 말까지 송환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해 학생 비자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이 13,221명으로 2023년에 비해 12배로 급증했다고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중 입국 목적을 교육으로 밝힌 인원이 7,88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총 2,008명에 불과했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러시아인은 881명, 북한을 오가는 항공기, 기차 등 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방문한 러시아인은 701명, 개인적 목적 방문은 247명, 업무 목적은 174명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북한, 쿠르스크의 대공세, 우크라 반격에 수백 명 사상.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8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쿠르스크주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여단 마구라를 중심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그전의 공격에서 주로 전술 차량을 이용했던 것과 반대로 이번엔 전술을 바꿔 보병을 전선에 집중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군대는 자정쯤 작전을 시작해 16시간 동안 공격을 이어갔으며 들판과 개활지를 가로지르며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방어선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7 기계화여단 측은 브래들리 전차와 야포를 이용해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했으며 집속탄으로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반격을 받은 러시아 측 사상자는 최소 중대 병력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군의 병력 손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보도한 이번 교전이 앞서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은 전투인지 아니면 추가로 발생한 교전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일 저녁 연설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있었다며 그들이 다시 북한군을 데려왔고 수백 명의 점령자들, 즉 러시아군, 북한군 병력이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